우리 사회의 교권 추락 현실을 알리며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이 전국 곳곳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모 행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진태희 기자. 네, 오늘 일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이 추모객들이 서희초 근처에 모였다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 일주기인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희초 앞 사거리에서 이어진 추모 행렬이 이곳 서초경찰서까지 이어진 건데요. 눈앞을 가릴 정도의 장대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숨진 교사를 애도하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인파는 100명입니다. 교사부터 유가족까지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는데요. 모두 검은 우비를 입고 손에 국화꽃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순직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바뀐 게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는 서희초 교직원들을 위해 특별 상담 지원이 진행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 상담사가 상주해 교직원을 집중 지원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교육청과 서희초만을 잇는 전용 한라인도 개설됩니다. 이 추모 행사 오늘 밤까지 계속 진행된다고요? 네, 방금까지 이 서초경찰서 앞에서 수차례 악성 민원을 받고 끝내 순직한 교사들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희초 외에도 경기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교사 순직 사건에서 관련 혐의자에 대해 전원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요. 오후 1시 10분부터는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초경찰서에서 EBS 뉴스 진태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은지 씨는 지난해 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없습니다, 어머니. 내 목을 졸랐다고요? 어제요?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대화했던 아이가 자신을 학대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소식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 벙쪘어요. 이 상황에서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학부모는 결국 은지 씨를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수사는 8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며 민지 씨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최종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데다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의 목격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고통에 시달렸던 은지 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 그냥 침대만 누워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다가 유서를 혼자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학교에서 목을 조르고 사과도 하지 않는 교사라거나 잘렸다가 돌아온 교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저 교육할 수 있도록 은지 씨는 2번에 걸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교보위에서는 교권 침해 판정과 함께 민원 자제와 사항 공유 금지 요청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교육지원청이 개최한 교보위에선 명예훼손과 교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고의와 의도가 매우 낮아 조치 없음으로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받자고 내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허울뿐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단위 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의 은폐를 막고 전문적인 심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조사하는 건 여전히 학교 교사들이라 조사와 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사들 조사 권한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 학습권 침해 등등의 이유로 이 담당 교사들이 쟁송, 민원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사 권한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가 아닌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걸 조사하고 해야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전국에서 1,300여 건,
이 가운데 보호자를 고소 고발한 건 모두 12건, 0.87%였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같은 동학년 선생님, 동료 선생님과 꼭 나눠서 같이 해결하는 분위기를 우리 만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지난해 8월 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서울 양천구의 신묵초등학교 교사.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막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사망과 원인이 될 만한 그거를 판단하기 힘들어가지고 승인하기 힘들해가지고. 공무원의 순직을 심사할 때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신묵초등학교의 사안에선 사망을 유발할 핵심 사건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목된 겁니다. 하지만 고인이 학생들의 지속적인 문제 행동과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교육청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시작됐다는 의무 기록 자료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BS 취재진은 서울시 교육청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입수해 추가 정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고인의 학급 일지에는 학기 초 한 달 반 기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생 간 다툼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내 메신저에는 다른 동료 교사로부터 고인의 반 학생들의 지도 부탁을 받은 기록이, 교실 전화에는 학부모와 통화를 2주간 10차례 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은 결국 담임을 맡은 지 2달여 만에 병가를 냈지만 병가 중 자신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2건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지인 교사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학급에서 수업했던 2명의 다른 교과 교사 면담 기록에서도 너무 힘든 반, 교감에게 말해 반을 옮겼다, 아침에 이 반에 들어가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로 복귀하기 전날 사망에 이른 고인. 유가족들은 문제 상황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고인의 마지막 명예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교직은 공무원, 교육 공무원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교직 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 그 신청 오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서 진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거든요. 서희초등학교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알려졌던 상명대 부설초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 등 상당수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다하다 숨진 교사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교사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 교육감들은 가장 먼저 법률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 교권 침해 발생 시 상담, 조사, 법률, 심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1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법률, 상담, 의료 분야의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특히 교육청별로 교권 전담 변호사를 두겠다는 계획이 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개 교육지원청마다 1명씩 교권 침해 대응 변호사를 채용했고 경기교육청도 지금까지 변호사 7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교육청들은 이런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해 25차례, 올해 7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변호사를 뽑지 못했고 충남 지역 교육지원청 4곳 역시 8차례 공고에도 아직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올라온 교권 침해 업무 담당 변호사 모집 공고를 분석해봤더니 비수도권 14개 교육청의 모집 인원은 모두 41명인데 실제 선발 인원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22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단 3곳의 교육청이 30명 모집 공고를 내 21명을 채용해서 채용률이 70%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교육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변호사 선발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엔 9차례 공고 끝에 간신히 변호사 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연봉을 1억 상당으로 올린 다음엔 2차례 공고만으로 변호사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기본액부터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 하한액이니까 하한액이면 이제 아마 5급 공무원이시면 이제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될 거예요. 이제 임금 부분에서는 좀 저희 쪽이 더 좀 장점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채용하면 응시를 하시는 거지 않을까. 하지만 무작정 임금을 올리긴 어렵습니다. 공무원 임금 특성상 총액 인건비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육청에 내려주는 그 인건비를 한도를 넘을 수 없는 거죠. 이분들의 수당,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면 다른 기존에 있는 지방직 수당을 깎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변호사 풀을 구성해주거나 시도가 연합해 수도권 변호사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교사들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요청한 법률 상담은 모두 6,220여 건. 정확한 지원을 위해 법률 인프라 구축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EBS 뉴스 금청우입니다.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1,364건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 상해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비율은 10.7%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늘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9%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대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거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율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자들이 할 경우에 별도 조치 수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교원 지휘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자에게는 서면서가 및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이 2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기소 비율도 늘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85.6%는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조사 결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꼽은 교사가 45.2%에 달했습니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시고 있으시고 이로 인해서 학생 교육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좀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모욕이가 웬 말이냐? 진상을 규명하라!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이후 교권보호법과 학생생활고시 등 법제도의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초등교사들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교대 7.18 교권회복 연구센터에 의뢰해 서울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에 대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행동 학생, 학생들의 동기 부족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초등교사 업무로 좁혀서 보면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관련 업무가 주된 스트레스로 본연의 수업 준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결국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진이 빠졌다는 응답과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란 응답을 한 교사가 대다수였습니다. 학생 행동의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학부모와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법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어떤 패키지 형태로서의 어떤 대안,
그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교사노조는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조차 없다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번아웃하는 직무 스트레스로 제2의 제3의 소유초 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이러한 측정 도구 개발과 개선 체계, 이것들이 저는 시급히 학교 현장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사노조와 서울교대 7.18 교권회복 연구센터는 모레 오후 서울교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학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들어눕고 교사를 폭행합니다.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등 심리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위기 학생들입니다. 최근 한 교원단체가 전국 1,900여 명 교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정서위기 학생으로 수업을 방해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2.4%.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를 겪은 사례도 79.8%에 달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보호자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과 치료, 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체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검사조차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학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격하게 이제 그거를 거부하시거나 이제 학생에 대해서 약간 방임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잖아요. 보호 조치가 안 되는,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은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 법제화와 진단, 치료, 상담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회에서도 학부모 동의 없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22년 경력의 임지훈 교사.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반복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주의를 준 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스러운 내용이었어요. 학생을 무시했고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학생들의 진술로 학부모 측이 낸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생님이 미라고 그랬다. 생일 파티에서 초대돼서 그 내용을 엄마가 그 관련 학부모가 녹음을 했어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가정 법원은 그대로 따놓은 당상이구나. 가서 처분을 받겠구나. 급식 시간 다른 학년의 줄을 비집고 들어오던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교사의 말에 기분이 나빠 조퇴한다며 나가는 학생의 옷을 붙잡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의 교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생활지도 하지 말아라. 괜히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떡해? 라고 했지만 저는 제 소신껏 했고 또 그렇지 않게 당황스럽고 힘들죠. 검찰은 교사가 훈육 등 역할 수행을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성숙하지 못했다. 애보다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애를 잡아서 끌고 간 건 잘못한 거다. 근데 제가 잡아서 끌고 간 게 없거든요. CCTV에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학생들 사이 폭력을 말리고 학교 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를 따로 다른 공간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다른 공간에 격리시켜가지고 왕따를 주장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학급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써봐라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 아이를 타겟으로 해서 왕따를 또 조장했다. 이것도 정서적 아동학대. 지난해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어렵게 교권보호 법안들이 통과했지만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엔 초등교사의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다는 답은 87%를 넘겼습니다.
국회에선 정서적 아동학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소신껏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옵니다. 학교의 교육은 지금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의 저는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사명과 소명도 없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시 살아나려면 저는 분명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